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오늘 정부 인사를 통해 맹공했습니다. 자, 통일 장관, 총리 모두 대상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김종인 대표는 우클릭하고 있고 의원들은 좌클릭이 계속 유지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장관을 상대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을 상대로 하는 질문 내용, 그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드가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사드는 ICBM을 겨냥한 무기체계가 아니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사거리 3,000m 이하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거리를 막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3,000km 이하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도가 400에서 한 200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40에서 200 고도로 내려오는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왜 ICBM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실과 상이합니다. 고속함으로 막을 수 있는 걸 가지고도 항공모함이 와서도 다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호도에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고요. 호도가 아니고 이 사드가 체계가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그러한 무기체계입니까? 만들어졌다는 것을 질문에 답하십시오. 질문에 답을 하세요.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광진 의원은 아주 확신을 하고 있군요. 자, 불필요한 것을 너무나 낭비성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사드는 배치된 실전에 쓰인 무기 아닙니다. 네. 앞으로의 위협에 대비해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지금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막기 위해서는 이 무기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네. 참고로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포탄 때문에 애를 먹어서 아이언돔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지금 안전한 건데 그걸 사용하기 전까지는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미사일 맞은 다음에 사드 문제 제기할 겁니다. 자, 그럼요. 김광진 의원은 이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준 돈이 39호실 평양의 김정일 금고에 들어간다는 것 정부가 설명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확인합니다. 39호실 실장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실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북한 당국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39호실은 매년 통일부가 발행하고 있는 북한의 조직도상에서 실장 이름이 2012년부터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진 조직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개성공단 사업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들어간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운영을 이렇게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국정원도 39호실이 없다고 하는데 39호실과 소지실로 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닌데 뭘 어떻게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개성공단 사업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김광진 의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에 39호실이라는 곳이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돈이 안 갑니까? 39호실이 존재하고 네. 실장은 전일춘이라고 합니다. 전일춘이라는 네. 사람이고 네. 직급 대우는 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급 정도로 대우를 네.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정복 실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김광진 의원은요, 국무총리에게 질타를 하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2012년부터는 통일부의 직제도 사라졌다. 이름도 1인자를 넣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건 왜 그런 거죠? 제가 가끔 통일부 정세분석국에다 가끔 얘기를 하는데 통일부에서 만든 그 권력기 구도가 거의 정밀치가 못하고 또 담당관이 수시로 또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39호실은 엄연히 존재하고 네. 실장도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직급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인춘이요. 네. 인춘, 니은 받침. 전일춘. 일춘이요. 네. 전일춘이라는 39호실 실장 책임자가 존재하는데 네. 어쨌건 사실과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총리에게 질문한 걸로 봐야죠. 그렇게 보셔야죠. 네. 자, 그러면 39호실이 없는데 왜 돈을 줬다고 하느냐라는 질문 자체는 좀 성립이 안 되겠군요. 저분이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고 있는. 네. 자,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운영이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박성원 부부장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대정부 질문할 때 요목조목 다 따져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런 일들은 왜 생긴다고 보나요? 결국은
본인의 그 위시폴 싱킹이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네. 자, 지금 아까 또 다른 야당 의원도 포함해서 네.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자들에게 간다, 북한에. 네. 그것을 어떻게 파악했죠? 지금 우리 정부는 네. 각종 국정원을 포함해서 각종 국내외의 직접 수집 또 간접 수집 정보 자료를 취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야당 의원들은 이게 아니고 수치가 이거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했는가라고 하는 근거를 네, 네. 지금 정부 보고 근거를 제시하라는데 네. 정부가 아마 파악된 그 근거를 여러 가지 수집 경로나 이것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을 텐데 네. 그럼 야당은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는가를 제시해 놓고 네. 자 이것과 정부가 제시한 근거와를 비교해 보자라든지 네. 뭐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토론이 되는데 네. 지금 본인들은 저것은 핵 개발로 가서는 안 되고 네. 그래야 되는 이유는 본인들이 햇볕 정책, 본인들이 금과 옥조를 여기는 네. 햇볕 정책의 옥동자인 네. 개성공단이 유지돼야 본인들이 주장하는 햇볕 정책의 정당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네, 네. 하나의 위시폴 싱킹이 팩트를 그 가로막는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네. 39호실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네. 2014년도에 그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네.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해서 작년 5월달에 딸을 낳았어요. 그럼 남편이 누군가면은 네. 누군가면 39호실 근무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잠깐만요. 이러면 잠깐만요. 김여정이 남편이 근무하는 39호실을 없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요 실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재직 중에 들은 얘기는 아니시니까 아니죠. 뭐 네, 법 네. 위반은 아니겠습니다만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있습니다. 네. 2014년 4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결혼했다는 것도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단 결혼했죠. 말씀해 네. 주셨고 네. 그 남편이 바로 39호실에 근무한다.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김여정하고요. 네, 오늘 처음 얘기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통 이제 근무 때 얻었던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데 이제 그만두신 이후의 상황이니까 이후 상황입니다. 뭐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김여정의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김여정이가 결혼했던 거 추적해서 한 번은 아니다고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왜 상당히 북한 요직에 있던 사람 아들이 네, 그 친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최용의 둘째 아들 최성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거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리수영 외무상의 그 조카다 이런 네. 소리 있었는데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조카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최용의 둘째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거까지 계산을 썼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김광진 의원이 지금 방송을 보신다면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 김광진 의원이 좀 사실관계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연찮게 같은 상황이 좀 또 생겼군요. 39호실 존재하고 있고 김여정이 재작년에 결혼한 남편이 근무한 곳이다. 이런 것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요 요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 모니터링 많이 하시니까 반론이나 이견 있으시면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역시 야당 의원들이 정부 당국자를 향한 성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태년 의원도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습니다. 개성공단 관련된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총리, 개성공단을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핵도발, 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반복되고 있는 이런 다 알고 상황이 있는 사실이고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이로서는 그건 결국 다 알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는 핵기술의 핵심적으로 고도화로 나간다고 하는 이런 위험에 질문을 처하게 제가 되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제가 한다고요.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드리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건 다 돈줄을 막아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물론 했잖아요.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예, 증거가 있습니까? 결국 핵개발 자금이나 통치 자금 이런 것들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50불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일 수가 있겠어요? 50불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다 합쳐봤자.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50불이라 이 말씀입니다. 총액은 200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인당 한 50불이 됐건 200불이 됐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북한 근로자한테 주는 돈이 어떻게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이겠느냐는 얘기를 김태년 의원이 하는데 5만 4천 명의 근로자가 있는 거는 아실 것 같은데 네. 총액이 매년 1,000억 가까이 된다는 건데 이런 질문이 또 계속 반복되는군요. 자, 노동당 유입 증거를 대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진 대정부 질문 보니까 이철우 의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70%는 서기실과 39호로 가고 30%가 개성시당위원회인가요? 우리로 치면 개성시청 같은 곳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건 뭐 구체적인 증거는 혹시 있더라도 공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또 많은 정보원들이 다치겠죠. 네. 다치고요. 어제 왜 임채정 전 의장의 친구가 네. 호주 교포로서 뭐 어떤 마트를 했다 그러는데요. 네. 개성공단 폐쇄가 됐기에 다행이지 아니었으면요. 그 사업하시는 분 미국이 만드는 대북 제재 법안에 따라서 세컨더리 보이콧 당해서 사업 망합니다. 네. 살려준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야당 의원. 그러니까 아까 야당의 김태년 의원이 헌법을 위반한 거다. 긴급 네. 조치를 통해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 조치한 거는 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헌법 76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중대한 교전 상태이거나 네.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긴급 조치를 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었지 않느냐. 네. 문제가 법을 대통령이 위반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황교안 총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고도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뭐 다양한 논란 끊임없이 정부 당국자들을 향해서 야당 의원들이 오늘 맹공을 펴부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는 우클릭을 하고 있고 의원들은 좌클릭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영상 하나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있었고 그에 앞서서 안철수 비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회 상황이 아주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뽑았던 4년 전 뽑았던 의원들의 출석률 늘 논란이었는데 지금 국회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오전에 안철수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만 해도 좀 어느 정도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오후 들면서 특히 네. 이제 3시 넘어가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저게 본회의장인가 싶을 정도 저렇게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의사 정족수인 제적위원 5분의 1을 채워야 되거든요. 300에 이제 5분의 1, 60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네. 30분 이상 본회의 개의가 늦어졌습니다. 다들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 하느라 바빠가지고 네. 저렇게 중요한 본회의장의 일정에는 네. 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국회 현 주소입니다. 물론 선거가 2달 뒤에 치러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정부의 질문하고 답 듣는 그 과정을 듣지 않고 실제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